어느 시골 마을, 오래된 집 바닥 아래에서 녹슨 금고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고, 하나같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죽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내용은 마을 사람들의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 테이프 때문에 죽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침묵 속에 숨어 있었다. 딸 정숙은 테이프를 하나씩 들으며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다. 아버지의 죄를 기록한 건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계획이 실패한 뒤 침묵당했고 정숙은 그 모든 걸 모른 채 살아왔다. 과연 진실을 마주한 정숙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테이프 속 마지막 목소리가 남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결혼도 안 했고, 특별히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정숙 씨,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내용은 더 낯설었어요. 아버지, 그 단어를 입에 담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요. 20살 때 집을 나온 이후로 아버지와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조차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다니 이상하게도 슬프지도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내가 가야 하지? 그 사람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무표정했고 차갑고 어딘가 무서운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 그랬고요. 마을은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길은 좁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싫었어요. 이 마을이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비밀이란 게 없는 곳.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에는 비밀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 와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침묵하고 있었죠. 그냥 의무감에 온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오래된 기와집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먼지 냄새와 함께 뭔가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집에서 아버지는 혼자 살았던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없이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죠. 옷가지 몇 벌, 오래된 가구, 그리고 먼지 쌓인 책들. 그런데 안방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장판이 살짝 들떠 있었거든요. 무심코 들춰봤는데 그 밑에 뭔가 있었어요. 금고였어요. 녹슨 철제 금고.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게는 꽤 나갔습니다. 열쇠 구멍은 있었지만 당연히 열쇠는 없었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다이얼도 있었지만 숫자는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저는 금고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 한밤중에 깬 적이 있었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던 길에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더니 아버지가 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만지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이 금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는 다이얼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숫자를 세듯이 저는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제 생일이었거든요. 1월 23일, 0123. 혹시나 싶어서 다이얼을 돌려봤어요. 0, 1, 2, 3.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돈? 중요한 서류? 아니면 아버지의 비밀? 금고 안에는 돈도 서류도 없었어요. 대신 카세트 테이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하나같이 케이스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문호, 박영식, 이순자, 최민호, 그리고 정수. 제 이름이 적힌 테이프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제 이름이 여기 있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저는 테이프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모두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집 한구석에 오래된 라디오 겸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플러그를 꽂았어요. 작동할까? 버튼을 눌러봤더니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테이프를 먼저 들어야 할까요? 제 이름이 적힌 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김문호.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마을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죠. 오래전에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오늘 김문호의 죄를 기록한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낮고 감정 없는 목소리.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08년 5월 12일. 김문호는 이웃 최갑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사고로 위장했지만 나는 안다. 그가 브레이크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걸. 최갑수는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김문호는 그것을 막기 위해 그를 제거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김문호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최갑수 아저씨는 제가 어릴 적 자주 보던 분이었어요.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그런데 그게 살인이었다니.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차분하게 마치 일기를 쓰듯이 김문호의 죄를 나열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숨겼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문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선택권을 줬다. 떠나거나 모든 걸 잃거나. 그제야 이해했어요. 김문호가 왜 갑자기 마을을 떠났는지. 아버지가 그를 쫓아낸 거예요. 협박으로.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짓을 한 거죠? 왜 이런 걸 기록한 거예요? 다른 테이프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제 테이프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다음 테이프를 꺼냈어요. 박영식. 이 사람도 알아요. 마을 이장이었던 분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마을에 사세요.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역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영식은 공금을 횡령했다. 2012년부터 5년간 총 3천만 원. 마을 개발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모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건 범죄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니,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녹음해뒀죠. 테이프는 계속됐어요.
박영식이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장부를 조작했는지, 누가 공범이었는지, 모든 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수사보고서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박영식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나는 그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돈을 돌려놓거나 내 말을 따르거나. 그는 후자를 택했다. 아버지는 박영식을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 박영식은 아버지의 말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마을의 이장까지 소나기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단순한 마을 촌장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쥐고 흔들던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하나씩 테이프를 더 들어봤어요. 이순자, 최민호, 강대식, 김은희. 모두 마을 사람들이었고 모두 각자의 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불륜을, 누군가는 사기를, 누군가는 폭행을, 누군가는 횡령을.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테이프 속 목소리가 아버지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테이프에선 상대방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마치 고해성사처럼 누군가 울먹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소리. 아버지는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을 앉혀놓고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돈 때문인가요? 권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테이프를 듣다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이상한 소리에 깼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금고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테이프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분명 어젯밤에 세어봤을 때 32개였는데 지금은 31개였어요. 누군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가져갔어요. 어떻게요? 문은 잠겨 있었는데. 아니면 제가 잠그는 걸 깜빡한 걸까요? 불안해졌어요. 누가 이 테이프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져간 거죠? 마을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테이프에 나온 사람들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죠.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박영식 어르신이었어요. 집은 마을 입구 쪽에 있었고 예전 이장님 댁답게 제법 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고 노인이 나타났어요. 박영식 어르신이었죠.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누구신가? 정숙이에요. 정태수 딸. 그 순간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정숙이 장례식 때 봤지. 들어오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냉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거? 카세트 테이프요. 여러 개. 그 중에 어르신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어요. 순간 어르신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흔들렸죠. 그래서 들어봤나? 네. 어르신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악마였어. 겉으론 조용한 척했지만 속은 달랐지. 사람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었어. 나도 그 중 하나였고.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권력이지. 이 마을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었어. 모두가 뭔가 약점을 쥐어져 있었으니까. 나도, 김문호도, 이순자도. 모두. 그럼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신고? 그럼 내 죄도 다 드러나는데? 차라리 입 다물고 사는 게 나았어. 그렇게 살았지. 수십 년을. 지금도 그 테이프가 남아있어요. 어르신 거. 어르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아직도? 네. 금고 안에 전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경찰에 넘길 건가?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테이프들 불태워버리게.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그럼 진실은요? 진실? 진실 같은 건 없어. 다들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야. 그게 다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이미 지쳐 보였거든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사람처럼 집을 나와서 골목을 걷는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또 테이프를 들었어요. 이번엔 이순자. 이 사람은 누구죠? 기억이 잘 안 나요.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이순자는 자신의 딸을 학대했다. 2014년부터 3년간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딸을 학대했다고요? 저는 이순자라는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떠올랐어요. 순자 언니. 저보다 2살 위였던 순자 언니.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전학을 갔었죠. 그게 어머니 때문이었나요? 테이프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순자가 딸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이순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테이프만 남겼죠. 왜요? 왜 그냥 두고 본 거죠? 아버지는 정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통제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거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몇몇 사람을 더 만났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마치 금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 앞에 누군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놓고 갔어요. 플레이어는 켜져 있었고 테이프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숙, 내 차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누가 제 이름이 적힌 테이프를 알고 있는 거예요? 플레이어를 집 안으로 가져와서 끝까지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음만. 누군가 절 협박하고 있어요. 테이프를 내놓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입을 다물라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 내 차례다. 정숙, 내 차례다. 결국 결심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테이프를 들어야 한다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금고에서 제 테이프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흐르다가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이 너는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안다. 2005년 여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소리예요? 2005년이면 제가 10살 때잖아요. 순자를 다치게 한 건 너였어. 사고가 아니었어. 너는 고의로 그 아이를 밀었어. 질투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순자 언니는 그냥 넘어진 거예요. 제가 민 게 아니라고요. 넌 부인할 거야. 기억도 못 할 거고. 하지만 나는 그날 봤어.
내가 어떤 표정으로 그 아이를 밀었는지. 순자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다리가 부러졌어. 넌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굴었어. 저는 테이프를 멈췄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로. 순자 언니가 다쳤던 건 기억해요. 하지만 제가 밀었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제가 한 걸까요?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요?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어서 머리가 아팠어요.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정수가, 너는 내 죄를 모른 채 살아왔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를 지켜봤지.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너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그게 속죄가 될 수는 없어. 왜요? 왜 그때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녹음만 해두신 거예요? 나는 내게 벌을 주지 않았어. 대신 지켜봤지. 내가 스스로 벌을 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맞았어. 넌 이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게 내 선택이었고 내 벌이었어. 저는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방치한 거였죠. 제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린 거예요. 테이프는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순자 언니를 밀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이미지들만. 계단, 순자 언니의 뒷모습, 그리고 비명소리.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식이 퍼졌어요. 강대식 어르신이 논두렁에서 시체로 발견됐다고요. 경찰은 심장마비로 추정한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강대식. 그 이름도 테이프에 있었어요. 아직 듣지 않은 테이프 중 하나였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나이가 많으셔서 그렇다고 했고, 누군가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고. 그날 밤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 앞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카세트 플레이어 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플레이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재생되고 있는 테이프는 강대식 어르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대식은 자신의 조카를 성추행했다. 2010년 조카가 15살 때.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강대식은 아무렇지 않게 살았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테이프는 갑자기 멈췄어요. 대신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분노에 찬 목소리. 정의는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내가 직접 했지. 누구예요? 누가 이런 말을 남긴 거죠? 저는 플레이어를 집 안으로 가져왔어요. 테이프를 꺼내서 자세히 봤는데 이건 원래 테이프가 아니었어요. 새로 녹음된 거였죠. 누군가 강대식 어르신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정말로. 이 마을에 살인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버지의 테이프를 알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정숙 씨,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강대식 어르신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죽인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요? 테이프가 증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보여줄 순 없었어요.
그럼 모든 비밀이 드러나니까요. 저는 결국 경찰서에 가지 못했어요. 대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테이프에 나온 사람들 중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일까요? 강대식 어르신의 조카? 최갑수 아저씨의 유족? 아니면 순자 언니? 순자 언니. 저는 그 이름을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순자 언니가 돌아온 걸까요? 복수하러?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순자 언니가 어디 사는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전학간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순자.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을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강대식 어르신의 죽음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고.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맞았어요. 일주일 후 또 한 명이 죽었어요. 이번엔 이순자였습니다.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죠. 경찰은 자살로 결론 냈어요. 우울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어요. 정말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가 그렇게 꾸민 걸까요? 장례식에 갔어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마을에서 인기가 없었거든요. 딸을 학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의 차갑고 냉정한 성격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영정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괴로웠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살았을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정숙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전순자예요. 이순자의 딸.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순자 언니. 그 순자 언니가 맞나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순자 언니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랐고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언니, 왜 여기? 어머니 장례식인데 와야죠.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서울이요.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연락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차갑게 말하는 순자 언니를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언니 혹시 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 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순자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혹시 언니가 범인일까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언니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순자 언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비록 차갑지만 살인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또 테이프를 들었어요. 이번엔 아무거나 골랐는데 최민호라는 사람의 테이프였어요. 최민호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다. 2013년 12월.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길가에서 죽어갔고 최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 또 죽음이었어요. 또 숨겨진 범죄. 이 마을은 대체 어떤 곳인가요? 모두가 뭔가 숨기고 있고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록만 했을 뿐. 왜요? 왜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방조한 거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협박하고 통제하고 권력을 누린 거잖아요.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었더니 박노인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옛 친구였고 마을 교회의 목사님이었죠. 정숙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박노인을 안으로 들였어요. 노인은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만약 정숙 씨가 금고를 열면 제가 진실을 말해달라고. 진실이요? 네. 그 테이프들에 대한 진실. 저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기다렸어요. 아버님은 이 마을의 촌장이셨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이 마을의 비밀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그럼 알겠군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왜 아버님이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왜요?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선이었어요. 사람들이 목사인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러 왔거든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저는 그들을 위로했죠. 하지만 아버님은 달랐어요. 어떻게요? 아버님은 그 고백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메모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했어요.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고 금고에 보관하고.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권력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어릴 적에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살았죠. 그래서 힘을 원했어요. 절대적인 힘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맞아요. 변명이 아니죠. 하지만 아버님도 괴로워하셨어요. 특히 말년에는. 괴로워했다고요? 네. 누군가 아버님을 협박하기 시작했거든요. 누가요? 박노인은 눈을 감았어요. 모르겠어요. 아버님도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아버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아버님 자신의 죄요.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한테도 죄가 있었나요? 무슨 죄인데요? 박노인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를 죽인 죄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요?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어머니가 드시던 심장약을.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래서 증거를 모으려고 했죠. 테이프를 몰래 복사하고 기록을 남기고. 하지만 아버님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네, 어머니를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준비를 끝내셨어요. 무슨 준비요? 마지막 테이프요. 어머니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 테이프. 그게 금고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박노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땐 말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저도 약점을 잡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정숙 씨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노인은 일어섰어요. 마지막 테이프를 찾아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거예요. 노인이 가고 나서 저는 금고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테이프가 있을까요? 하나씩 테이프를 꺼내서 확인했어요. 이름을 읽으며 아직 듣지 않은 것들을 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테이프.
맨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했어요. 잡음이 흐르다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정수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오랫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어. 아니, 모르고 싶었던 거겠지. 하지만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사람들의 비밀을 이용해서 권력을 쌓았어. 협박하고 위협하고 통제했지.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이 테이프들을 몰래 복사하고 기록을 남겼어. 하지만 들켰어. 내 아버지가 알아챈 거야. 그리고 나를 막으려고 했지. 내 약을 바꿔치기 하고 천천히 날 죽이기 시작했어. 저는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수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 집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지만 그게 나은 거야. 너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 어둠에서 이 테이프를 세상에 알려줘. 내 아버지의 죄를, 이 마을의 죄를.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혀서는 안 돼. 진실은 밝혀져야 해. 사랑한다, 정수가. 항상 사랑했어. 테이프가 끝났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싸우셨어요. 혼자서 외롭게. 그리고 결국 패배하셨죠. 아버지한테, 이 마을한테.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진실을 남기려고 하셨어요. 저한테, 세상한테.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로. 이 테이프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하지만 어떻게요? 경찰한테 가져가면 될까요? 아니면 언론에 제보하면 될까요? 고민하던 중에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순자 언니였어요. 언니, 정수가. 순자 언니는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어요. 테이프였어요. 언니, 그게 내가 찾고 있던 거 맞아. 금고에서 가져간 테이프. 언니가 가져간 거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 테이프. 들어봤어? 네. 그럼 알겠네. 내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순자 언니는 테이프를 바닥에 던졌어요. 나도 들었어. 어릴 적부터 맞고 자랐지. 이유도 없이 그냥 어머니 기분이 나쁘면 맞았어. 정숙이 너는 몰랐겠지. 나는 숨겼으니까. 언니, 내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었어. 녹음까지 했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지켜만 봤어. 왜? 힘을 쥐고 싶어서. 내 어머니를 통제하고 싶어서. 순자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이 마을을 떠났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알았어. 이제 때가 왔다고. 언니 설마 강대식을 죽인 건 나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도. 목을 매단 건 내가 한 거야. 왜요? 정혜 때문이야.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잖아. 죄를 짓고도 멀쩡히 살아있어. 그건 용납할 수 없어. 순자 언니는 제게 다가왔어요. 너도 그래, 정수가. 저요? 너도 죄인이야. 나를 밀었잖아. 내 다리를 부러뜨렸잖아. 언니, 저는 기억 안 나? 괜찮아. 나는 기억하니까. 너는 질투했어. 내가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밀었어. 계단에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내 아버지 테이프에 다 나와 있어. 내가 한 거야.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 자기 딸을 죄인으로 만들 이유가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한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지어낸 걸까요? 정수가 넌 벌을 받아야 해. 다른 사람들처럼. 순자 언니가 손을 뻗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진정? 나는 지금 가장 진정한 상태야.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 경찰이었어요. 순자 언니는 멈췄어요. 그리고 창문을 봤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저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노인이었어요. 정숙 씨를 따라왔어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순자 언니는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자 언니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경찰이 순자 언니를 데려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든 테이프를 챙겼어요. 금고도 함께. 그리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순자 언니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충격받았지만 곧 잊어버릴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불편한 진실은 묻어버리고 침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강가에 도착했어요. 물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테이프들을 꺼냈어요. 수십 개의 테이프, 수십 개의 비밀, 수십 개의 죄. 어머니는 이걸 세상에 알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테이프들이 공개되면 마을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죄 없는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거고 상처받을 거예요. 그리고 순자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정의는 너무 늦게 왔어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지금 와서 과거를 들춰봐야 누가 행복해질까요? 저는 테이프 하나를 손에 들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테이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가, 너는 내 죄를 모른 채 살아왔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말 제가 순자 언니를 밀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테이프를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어요. 깊고 어둡고 끝없이 흘러가는 물. 하나씩 테이프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김문호.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박영식. 세 번째는 강대식.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진실을 묻어버리는 게 어머니는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남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마지막 테이프는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마저 버려도 될까요? 미안해요, 엄마. 테이프를 물에 던졌어요. 풍덩 소리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모든 테이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금고도 함께 던졌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으며 물결을 만들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강가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별이 떠올랐고 바람이 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며 살까요? 아니면 잊어버릴까요? 아마 잊어버리겠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불편한 것은 잊고 편한 것만 기억하며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
아버지의 흔적만 남아있는 집. 이제 이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제 삶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책, 그리고 몇 가지 물건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어요. 안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모두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직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가방에 넣었어요. 유일하게 가져갈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여기 두고 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나기 전에 박노인을 찾아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떠나시는군요. 네. 테이프는 어떻게 하셨어요? 버렸어요. 강해.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겠군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글쎄요.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럼 정의는요? 정의는 신의 몫이에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순자 언니는요? 언니는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잖아요. 그 아이는 복수를 한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하지만 그 아이 마음도 이해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박노인은 저를 바라봤어요. 정숙 씨도 이제 내려놓으세요. 죄책감도 의무감도. 그냥 정숙 씨 인생을 사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야죠.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예요. 정숙 씨가 자유롭게 사는 것. 목사님과 헤어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보였지만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낡은 버스. 덜컹거리며 움직이는 버스. 타고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마을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 마을과도 아버지와도 테이프와도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버스가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제 가방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핸드폰이었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숙 씨죠? 낯선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네, 그런데 누구세요? 최갑수의 딸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갑수. 김문우한테 죽임을 당한 그 사람. 왜 전화하신 거예요? 아버지 테이프 말이에요. 들었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소문 들었어요. 정태수 딸이 금고에서 테이프들을 찾았다고 마을에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럼 아시겠네요. 김문호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 네. 그 테이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버렸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왜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맞다고요? 살인자가 처벌도 안 받고 사는데 김문호는 이미 해외로 떠났어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 아버지가 돌아오시나요? 그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뿐이에요. 당신은 비겁한 거예요. 네, 비겁해요. 인정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비겁하다고요? 맞아요. 저는 비겁해요. 진실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을 뿐이에요.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도시로, 서울로, 제 삶으로. 며칠 후
카페로 돌아왔어요. 직원들이 반겨줬고 손님들도 여전했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무언가 달라졌어요.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무거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밤마다 꿈을 꿔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와요. 정숙, 내 차례다. 정숙, 내 차례다. 깨면 땀에 젖어 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꿈도 사라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흐려질 거예요. 기억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여자였어요. 자리에 앉더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자를 벗었어요. 순자 언니였어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정수가. 어떻게 여기를? 보석으로 나왔어요. 재판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순자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앉아요.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왜 왔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당신을 해치려고 했던 거 미안해요. 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테이프 정말 다 버렸어요? 네. 후회하지 않아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순자 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참 다르네요. 나는 복수를 선택했고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아마 둘 다 틀렸을지도. 언니는 커피를 마시고 일어섰어요. 재판 끝나면 감옥 갈 거예요. 오래. 어쩌면 평생. 언니, 괜찮아요. 각오하고 한 일이니까. 후회는 안 해요. 언니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저는 불렀어요. 언니, 왜? 용서해줘요. 제가 언니를 밀었다면 정말 미안해요. 순자 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할게요. 우리 둘 다 어렸으니까.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언니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 그날 밤 또 꿈을 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라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잘하고 있어. 엄마는 자랑스러워. 눈을 떴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슬픔인지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눈물.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야겠어요. 계속 이 무게를 안고서라도. 그게 제 벌이고 제 삶이에요. 며칠 후 뉴스를 봤어요. 순자 언니 재판 소식이었어요. 살인죄로 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 순자 언니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후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순자 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법이 하지 못한 정의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결국 언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면회를 갔어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왜 왔어요? 그냥요. 언니 보고 싶어서요. 언니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언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가까웠나요? 어릴 적에요. 언니가 기억 못할 뿐이에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정수기가 작고 귀여웠던 것도, 항상 내 뒤를 쫓아다니던 것도. 그럼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무서웠으니까요. 가까워지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정수가 행복하게 살아요. 언니도요.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저는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언니를 봤습니다. 다시 올게요. 오지 마요. 당신 인생 사세요. 그래도 올 거예요. 언니는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다시 그 마을을 지나갔어요. 버스가 잠깐 정차했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마을, 낡은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침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 이상한 걸 봤어요. 강가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서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혹시 테이프를 찾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물살에 이미 떠내려갔을 거예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봤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서울로 돌아왔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있었고 커피 향기가 났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평범한 하루하루. 하지만 가끔씩 생각해요. 그 테이프들이 정말 다 사라진 걸까? 혹시 누가 건져 올린 건 아닐까? 혹시 어딘가에 복사본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제 테이프, 정말 제가 순자 언니를 밀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꾸며낸 이야기일까? 답은 영원히 모를 거예요. 테이프는 물속에 가라앉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진실은 침묵 속에 묻혔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문을 안고서, 죄책감을 안고서,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라디오를 틀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 그리고 갑자기 잡음이 섞였어요. 지지직, 지지직.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정수가.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디오를 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환청이에요. 분명히 환청.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말이 맞다고. 이 이야기는 정말 끝나지 않았다고. 어딘가에 진실은 살아있어요. 물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 언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언젠가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저는 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테이프 없이,